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중동 전문 기자님 알파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까지는 좀 오바예요. 아, 오바입니까? 네. 네, 알파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자기 초청받았다고 맞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장치, 자기 자랑들을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청장은 없습니다. 초청장 초청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어. 그럼 뭐예요? 티켓, 참가 티켓. 그러니까 음악회를 가면 누가 나한테 극장표나 이렇게 20개 좀 주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 22만 장 정도를 또 뭐 25만 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상하원 의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 의원들이 그동안 선거 때 고생했던 자원봉사들을 비롯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 티켓을 받고 가서 보는 곳이 어디냐면 그 전 대통령 취임식 잠깐 좀 볼게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실외면 저게 네, 실외면. 실외면 1,500명 정도만 그 예. 안에 들어가 있고요. 1,500명 외에는 한 100, 최소 가까운 사람이 100m 바깥입니다. 저 중에 이제 한석이야 티켓 받으면. 근데 저기에 한번 가겠다고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갈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래도 간 거에 자체에 대해서 뭐 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네. 갔다 와서 거기서 엄청난 초청을 받았고 거기서 트럼프 주변의 인사들과 만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실내에서 보셨다고. 예, 홍준표가 가기 전에 말을 엄청 많이 네.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SNS를 썼더라고. 네. SNS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에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호텔 대형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TV로 보지 왜 미국 가서 미국 TV로 아유 나경원이가 갔거든. 근데 나경원이가 가면서 뭐라고 하고 갔냐면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일러주러 간다 그랬어. 이건 심각하더라고. 이 사람은 이거. 전과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참 남북 회담이 잘 됐을 때 이분이 일일이 아는 미국한테 다 이거 북한한테 한국 먹힌다는 거짓말 통하면서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편지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간질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게 그 한국 국회의원이 맞냐 이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렸나 보또 좋다고 또 사진 찍었네 이렇게.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도 뭐 중국의 99명의 첩자에서 미국도 점령당합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입장 밝혔어요. 저는요 주한미군에서 입장 밝힌 걸 제가 본 적이 네, 없어요. 주한미군도 입장 밝혔고. 그러니까요. 부끄럽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커졌으면 밝힙니까? 그리고 지금 대놓고 결국 트럼프가 한국 윤석열을 구해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윤석열. 곧 군대를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국처럼 생각해. 그러니까요. 속국처럼 생각한다고.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떠나서 가짜 뉴스의 그 질, 가짜 뉴스의 내용이 우리 국익을 살리는 쪽의 가짜 뉴스도 아니고 네. 우리가 속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가짜 뉴스처럼 보여서 속상하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전면 미군은 조폭 옆에 있는 똘마니 정신이에요. 조폭 옆에 똘마니 정신. 왜냐면 본인이 뭘 못할 것 같으니 앞에다가 조폭을 세워서 뭘 하겠다. 그리고 아이고. 그 미국 CBS 방송이요.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예.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착 취재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언급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맥인 거거든. 이거 저 조롱 거기 아닙니까?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jokingly. 예. 조킹 했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하면서 그냥 이거 사실 우리를 조롱한 겁니다. 조롱이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부터 밀착 우리가 르뽀라 그러잖아요. 네. 그 뒷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한번 수백 명의 다른 국가 정상들이 전화를 하니 전부 다 1분 안에 축하한단 말하고 다 끊어 네.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자기가 너무 지쳐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아예 전화를 끊는 적도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고 누가 질문했는 거예요. 오, 질문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탄핵이 정지되면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 탄핵하는 과정을 멈춘다면 나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기꺼이 만날 수 있다는데 이거를 아까 말한 지지자들은 근데 지금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아니 지지자뿐만 아니야. 네.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언론이 완전히 잘못. 이거를 아주 잘못 악용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뭐냐 하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자고 내가 걔를 왜 만나? 건 떨어진 놈인데 이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실권 없는 사람을 자기는 실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협상의 제왕인데 지금 이미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왜 만나냐. 그렇지. 이 말이에요. 네. 이것도 조롱이에요. 이게 조롱이지.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서 또 최상목이 나오는데 최상목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와? 박지원 의원님 불러. 왜냐하면 최상목이 지금 갈 것을 검토 중이라 그래요. 예? 아, 트럼프 절대로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 자기가 민주정부 이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미국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 가는 거는 이거 심각합니다. 자기 모순에 또 빠집니다. 네. 자기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 임명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갑니까? 대통령 놀이에 약간 빠져 있고 정치가가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 여권에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안 만나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만나면 갖고 모든 걸 놀겠지.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지. 다 뽑아낼 겁니다. 그렇겠지. 아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 또 최상목 때문에 또 열받네. 최상목 때문에 또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겼는데 한국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불안감은 주지만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있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트럼프는 상대가 있을 때 상대를 꺾어버리는 걸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민주정부가 찬찬히 미국을 상대해도 된다. 네. 그래도 또 오늘 뭐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장면 네. 한 대목 잠깐 좀 봐야 네, 되겠죠? 네, 네, 한 대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 행복해 보이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나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 무섭다. 이게 그냥 가볍게 들리지가 않아요. 국익 우선주의 이거는 진짜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는 엄청난 태풍입니다. 저거. 아, 예. 저게 단순한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 온리예요. 온리. 아. 미국만 남아 있고 다른 건 다. 심지어 지금 뭐 무력을 영토도 그린랜드 포함해가지고 파나마도 그냥 영토로 가지겠다는 아, 것이고. 예, 예.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한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 동맹국은 이때까지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다 무임승차했으니까 돈 내놓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 때는 한 돌풍 정도였다면 지금은 태풍입니다. 태풍이에요. 근데 이 태풍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아 진짜 좀 겁나더라고. 음. 근데 그런 겁나는 와중에도 그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는 이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한반도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을 완전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네. 커졌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해서 이 긴장이 완화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미국의 북미 사이 화해가 생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패싱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결과를 두 국가가 미국하고 북한이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는 하는 게 좋고 예. 이것 역시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몫을 가지고 끼어들어야 된다. 트럼프는 아. 직접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이번에 그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를 좋아해.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을 또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 요건 좀 뉴클리어 파워는 좀 애매해요. 아, 그러니까 애매해요? 국제적인 공식령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시 이게 합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뉴클리어 파워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강력한 핵 국가입니다. 근데 예. 그게 합법이냐 비합법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이걸 약간 중간에 애매하게 얘기해요. 북한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위협적인데 나는 얘를 충분히 핸들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남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위협적으로 여기는 것을 자기는 풀 수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넘겨주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가장 위협은 미국의 위협은 북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바이든은 이번에는 바이든이 당신한테 뭐가 제일 위협이냐고 얘기하는 그거를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북한은 핵국가인데 위협 아니다. 내가 충분히 잘 핸들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북한을 지렛대 삼을 수가 있는데 예. 그때 우리가 패싱될 가능성 이게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엄청 뭐 많은 일들을 아, 했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예, 주목할 뭐- 점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아, 예, 뭐 일단 보면 제일 걱정했던 보편 관세는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조사부터 그래요? 하겠다. 예. 어. 원래 그래요? 첫날부터 첫날 나온다. 다 한다고 했죠. 다 한다고 오, 했잖아요. 이건 첫날은 그래서 독재자 된다고 했죠. 그래 수입 조사를 해서 수출 무역 조사회를 만들어서 예. 각 국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조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무시하고 네. 네. 거기를 비상사태로 하고 아. 그다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경을 막겠다고 아. 얘기했어요. 예, 멕시코 국경 예, 예, 예. 거기 그 비상 네. 사태 예, 선언인가요? 비상사태 선언. 예. 남부를 비상사태로 선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민자들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불법 이민자 쫓아낼 뿐만 아니라 지금 합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무효라는 문자를 다 뭐요?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예, 바이든이 이제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게 했거든요. 예. 그거 몇 개월씩, 4개월씩, 6개월씩 기다렸던 사람들 지금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는 의사당 진입해가지고 아 맞아. 범죄했던 사람들 네, 다 네. 사면해. 사면했어. 아, 사면했고.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사실. 아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한데 옛날보다는 좀 적응이 되는 게 우리 윤석열 접했잖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금 면역이 됐어. 면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비슷해도 힘을 가진 트럼프가 거의 완전히 박살을 냈을 텐데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오히려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 예. 네, 진짜 맞습니다. 예. 아, 진짜 천운이야. 예. 정말. 예, 하늘이 예. 우리를 안 버렸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 그 아까 최상목 그 쪽지처럼 안문건, 네, 최상목 조태열 장관도 예. 받았잖아요. 예. 예, 조태열이 예, 받았죠. 그 사람은 그것도 세 줄밖에 안 됐는데 기억 못한다는 거짓말 어. 했었죠. 자기는 예. 반대했다 하고 예. 그리고 돌아가서 간부 회의를 했고 자기는 전화 그날 모든 전화를 안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간부 회의 이후에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누구를 시켜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해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왜냐? 골드버그 대사가 마지막 날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부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을 자기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네.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예. 12월 4일에. 그렇죠. 그게 네. 누구냐라는 것을 파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교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강인선 제2차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엄이 끝나지 않은 12시 10분경에 골드버그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러냐 하면 계엄 해제된 다음에 산 게 아니라 계엄에 참여한 게 됩니다. 계엄을 선동한 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계엄 중간 동안에는 미슬리드 하지 않기 그 말을 했습니다. 장관이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11시 43분에 간부 회의가 외교부 18층에서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강인선 2차관이 중간에 나가서 예. 골드버그한테 전화를 해서 계엄을 정당성을 강변한 겁니다. 이번 계엄은 그럼 이게 어떻게 부당하다. 되냐면 지금까지 외교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게 아직 제가 모르는 게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냐. 아, 만약에 장관이 인지를 못했다면 장관 패싱인 패싱입니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패싱인 거면은 이건 또 위험해지는 게 대통령실하고 맞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해외 공보 비서관이었어요. 해외 홍보 비서관이었고 예, 강인선 예. 차관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원래 대사를 접촉하는 사람은 2차관이 아닙니다. 1차관입니다. 물론 1차관이 출장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2차관을 보낸 게 이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란에 참여하고 반대했다고 했던 사람이 이 장관이 알고 시켰다면 이것은 참여고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모르게 전화하고 올게요. 네. 상황만 설명하고 올게요. 가가지고 그것을 정당성을 강변하고 음. 그걸 골더버가 기분 나빠했다면 이거는 패싱인데 패싱 그럼 이 패싱식을 강인선 차관 혼자 했겠느냐? 절대 못하지. 이거는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아, 이렇게 네. 하면 또 뭐가 맞춰지냐면 유창호 부대변인이 그때 막 뿌렸던 거. 그때 외신에. 뿌렸잖아. 뿌렸던 것과 같은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외신에 뿌렸잖아. 그러니까 어. 그 유창호가 썼겠습니까? 그것 역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받았다고 했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굴까? 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 그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만 밝히면 됩니다. 외교부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면 외교부는 이거는 강인선이고 대통령실이라고 지금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외교부 장관도 내란에 동조하고 네. 그렇죠. 적어도 그 해제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한테 정당성을 강변하고 미국 대사가 화내고 갔다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와, 계속 나온다 진짜. 와, 그나저나 김태호 안보실차장은 그렇죠. 왜 HID 훈련을 보러 갔을까? 맞아. 그때 보러 갔잖아.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그날 뜬금없이 회식했던 것조차도 예. 의심이 됩니다. 이건 알리바이 12월 3일에 갑자기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와, 큰 게 있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선생님 뭐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네. 복권 끈을 끌만 네, 끌만 긁고 드렸잖아요. 네. 긁고 내용 좋았기 때문에 드렸잖아요. 네. 없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